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현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일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를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강요는 아니지만 제발 부탁드리지만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강요는 아니고 이렇게 부탁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또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이렇게 뉴스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 뉴스가 지금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 어쩌면은 블랙 먼데이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내일 주식시장이 좀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전망이 들고요, 예상이 이렇게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뉴스 여기 먼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옐런 장관의 이제 사진이 나와 있으면서 옐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 가지고 베일아웃 있지 않습니까?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규제하고 있는 이 규제 당국과 적절하게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 가지고 대응책을 계속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둔 그 예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치를 해둔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엄청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빨리 지금 이 정부한테 은행의 이 예금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호를 해주는 FDIC한테도 이거 우리가 저금해둔 돈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지금 아우성이라고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이 은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된다라는 뉴스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옐런 장관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건전하고 안전하다. 그리고 자본력도 굉장히 풍부하다. 충분히 이 역경에 대해서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옐런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 있지 않습니까? 리만 브라더스 이 사태 때와는 전혀 다르다. 2008년도 15년 전이랑은 전혀 다른 지금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일어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제도가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의 줄도상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예금을 한 그 예금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예금주들한테 내일부터라도 당장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에서도 이 옐런 장관이 나와가지고 베일아웃은 없다, 구제금융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를 할 수 있는 제3자 포함을 해가지고 광범위한 옵션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고려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AP통신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를 할 인수자는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일론 머스크한테 이 실리콘밸리 은행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인수 안 될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물어본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옵션은 열려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 가지고 테슬라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주들은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분명히 테슬라
돈으로 또 이런 것들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트위터를 살 때에도 테슬라 주식 팔아가지고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좀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제발 그런 헛짓 좀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제3자한테 인수를 할 수 있게 지금 뭐 억션에 올라와가지고 오늘까지 뭐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인수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옐런 장관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는 구제금융 같은 것은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 예금주들 있지 않습니까? 예금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보호를 해주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그 FDIC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 25만 달러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에서는 FDIC에서 각 예금 계좌당 25만 달러대까지 보호를 해주거든요. 은행이 아무리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25만 달러대까지는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각 어카운트당 예치가 되어 있는 그 금액을 본다고 하면은 이 25만 달러를 넘는 그런 어카운트가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95% 이상은 계좌에 25만 달러 이상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돈을 다 못 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금주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25만 달러 이상이나 예금이 되어 있었는데 보장을 받는 게 25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억만장자, 이 헤지펀드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쩌면은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미국의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둔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25만 달러 이상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은행들에 있는 그 계좌에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돈을 빼겠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정말 재앙을 초래를 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주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 에크먼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FDIC가 분명하게 이 예금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잘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야, 진짜 뱅크런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또 파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존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당국 이 레귤레이터에서는 실리콘밸리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가지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전에 미국과는 다르다. 이 15년 전에 일어났었던 금융위기 사태 때랑은 지금은 미국은 굉장히 탄탄하다. 모든 것들이 잘 흡수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일은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블랙 먼데이가 올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지금 뉴스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망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청산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온 것을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몸집을 더 불리기 위해 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 은행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많이 받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에서 많은 돈을 또 예치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되면서 이 예치를 한 돈을 수익을 더 극대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국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샀는데 장기 국채를 이렇게 또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국채율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국채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채권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을 지금 입고 있다라는 거죠. 손실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지금 자금줄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IPO도 없고 그리고 이 투자금들도 이제 거의 다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치한 금액들을 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빼가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는 줄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채권들을 팔게 됐는데 얼마 전에 지난 8일이라고 합니다. 3월 8일에 이 채권을 팔게 되면서 몇억 달러, 12억 달러인가 18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온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빨리 돈을 빼야 된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돈을 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돈을 예치를 한 예금주들이 돈을 이렇게 또 빼기 시작을 하면서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는 증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메꾸려고 했었는데 증자가 되지 않았다고요. 증자가 되지가 않으면서 그러면서 초단시간 만에 한 48시간 만에 이 은행이 폐쇄가 되고 그리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가디언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으면서 옐런 장관은 베일아웃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럽시를 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또 청산이 되게 되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콜랍스다, 은행 청산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첫 번째는 워싱턴 뮤추얼. 그 당시에 이 워싱턴 뮤추얼이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이 워싱턴 뮤추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산 규모는 3,07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2,120억 달러라고 하네요. 야, 이 실리콘밸리 은행도 진짜 엄청나게 큰 이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이 예금주들 중에 86% 정도는 1,515억 달러는 86% 거의 대부분이죠. 1,515억 달러는 25만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DIC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25만 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욕타임즈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레귤레이터들이 이 예치를 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25만 달러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예치금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잘 못 찾게 해준다고 하면은 진짜 뱅크런이 미국에서 진짜 뱅크런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008년도에 있었던 그런 금융 위기 사태 때랑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쓰는 은행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월급도 지금 못 줄 판이다.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25만 달러 이상씩 예치가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돈을 빼지 못한다고 하면은 줄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줄도산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미국 내에서 그 줄도산을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또 은행에서 뺄 거란 말이에요.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발언을 한 것이 좀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거든요. 베일아웃은 없다, 구제금융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놔가지고 지금 이 내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블랙 먼데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아우성. 지금 이 사태를 봐라.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나 빨리 올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금융 시스템들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 빨리 금리 올리는 거 멈춰야 한다. 라고 지금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연준의 탓이다. 너무나 이 시장을 고려를 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사태로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16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이 은행이 이렇게 이 청산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줄도산이 일어날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15년 전에 일어났었던 2008년도를
재현을 할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뭐 옐런 장관은 우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건전하고 안전하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 그리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옐런 장관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구제금융은 없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에 예치가 되어 있는 이 예치금액 25만 달러 이상이나 되는 그런 금액들이 만약에 보장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심하게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를 얼마 전에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도 좀 뭐 관심은 있다, 모든 옵션은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공동 창업자 중 하나였거든요.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뭐 테슬라, 스페이스X 이런 거를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1위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페이팔도 예전에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를 해가지고 뭐 트위터 페이 같은 거, 페이팔처럼 트위터 페이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낙 괴짜이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인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는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있지 않습니까? 국영 기업인 이 기름 기업 있잖아요. 아람코가 역대 최대 매출 그리고 이 순이익을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상 최대 161 밀리언 달러의 프로핏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시작이 된과 동시에 유가의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일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일 기업이라고 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의 기업이 16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610억 달러. 야, 1610억 달러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프로핏. 순이익을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하니까 역대 최대급이라고 하니까 엄청납니다. 상장 후 최대 순이익을 남겼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두 번째 국적 항공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보잉 있지 않습니까? 보잉사랑 350억 달러어치의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보잉 미국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비행기 한 100여 대 정도를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따봉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수만 개의 일자리를 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미국이랑 관계가 조금 껄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이 좀 이제 풀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USA Today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 대학 농구는 보지는 않거든요. 보지는 않는데 여기 또 UCLA 뉴스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보는데, 대학 농구에서 UCLA가 좀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떨어졌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토너먼트를 이렇게 또 하나 봐요. 토너먼트를 하는데 이 대학 농구에서 UCLA 떨어지고 펄듀 대학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 안타까운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샌디에고 해변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8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저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미립국을 할 때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미립국을 할 때 담을 넘거나 아니면 땅굴 파는 곳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거의 다 넘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배를 이용해가지고 넘어오는 것은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국 샌디에고에서도 멕시코에서 배를 타고 미립국을 하나 봐요. 이렇게 또 배가 뒤집혀가지고 8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불법 체류자들, 이런 미립국 같은 것들은 빨리 근절이 돼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또 내일 모레부터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요번 주라고 해야 되나 다음 주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는 또 비가 또 많이 내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또 화요일하고 수요일쯤에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또
여기 캘리포니아가 비가 또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한 2, 3일 동안 비가 또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그러면서 골든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네, 북가주에 있는 왓슨빌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왓슨빌이 네, 지금 홍수가 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홍수 피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략 한 8,500여 명 정도가 대피를 해가지고 대피소에 이렇게 또 머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알자지란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리스에서 네, 이 열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네, 한 57명 정도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네, 지금 계속해서 시위가 불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미국 뉴스들을 이렇게 네,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뉴스입니다. 네, 지금 이 청산이 돼버려가지고 이 뱅크러시가 돼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분명히 내일에는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질 것으로 네, 모두 다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가 올 것으로 모두 다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들은 아마도 영원히 되지 않을까,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치금이 아니라 주식이요, 주식이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뱅크럽시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주식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옐런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구제금융이 없다라는 것은 이 주식들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또 잘못 알아듣고 이 주식이 아니라 이 예치금을 지금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게 아니냐, 25만 달러 이상인 그런 계좌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할까봐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은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정말로 블랙 먼데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걱정이 심히 듭니다. 그나저나 이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16번째로 이제 큰 은행이다 보니까 주식도 굉장히 많이 샀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주식들이 지금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 뱅크럽시 청산을 하게 되면서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 워싱턴 뮤추럴을 그때 제가 한 15,000달러 정도로 이렇게 사게 되면서 워싱턴 뮤추얼이 청산이 됐거든요. 이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서 제 주식이 그냥 휴지 조각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냥 영원히 돼버리더라고요. 이렇듯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들도 그냥 영원히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너스를 그냥 줬다고 하네요. 보너스로 돈을 막 뿌려버렸다고 합니다. 폐쇄 직전에, 폐쇄하기 몇 시간 전에. 와,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 그 회장인가 CEO인가 가지고 있었던 36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한 11일 전에 팔아버렸다고 하거든요. 분명하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어려우니까 투자금들도 나오지도 않고 IPO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치를 한 금액들을 빼고 있는데, 이렇게 빼다 보니까 채권들을 팔 수밖에 없었고 돈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채권들을 팔게 되면서 수억 달러, 뭐 18억 달러 정도 어마무시하게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 빨리 돈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회장인가 CEO인가 360만 달러어치의 자신의 주식을 먼저 팔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만약에 주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밝아 보이지는 않네요. 옐런 장관은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제금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영원히 되고 예치금은 웬만하면은 다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예, 내일 블랙먼데이 올 것 같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미국 이 소식을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펜스 전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굉장히 독한 말을 쏟아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틀렸다. 네, 1월 6일 그 의사단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트럼프는 분명히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이 펜스가 트럼프한테 부탁을 받았거든요. 선거를 뒤집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펜스 전 부통령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권한이 없다. 네, 어떻게 이거를 뒤집느냐. 네, 트럼프는 진짜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너는 틀렸다. 분명하게 나는 이런 선거를 뒤집을 만한 그런 권한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트럼프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공화당 내에서 서로 지금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랑 뭐 펜스랑 그리고 뭐 디센티스랑 뭐 서로 이렇게 또 물어뜯고 있는데, 볼만합니다. 그러면서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오는 6월달 있지 않습니까? 6월달에 아마도 이 VR 헤드셋 있지 않습니까? 증강현실, 이 VR, 이 버추얼 리얼리티의 이 헤드셋을 아마도 출시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것도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장을 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VR 기기는 예전에 이 페이스북이 계속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내놨었거든요. 오큘러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VR 기기를 계속 만들어서 내놓고는 있는데, 그런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애플이라고 하면은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애플 기기들 간의 그 연동성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애플을 사용을 하는, 애플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VR 기기를 굉장히 또 많이 사가지고 새로운 장을 열지 않을까. 이런 아이폰 같은 새로운 기기를 또 열어가지고 또 앱 연동성 해가지고 또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페이스북이 하지 못했었던 거를 애플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이 스페이스 X라고 해가지고 민간 우주 기업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 엄청나게 쏘아 올리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데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이 우주 민간 사업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우주 민간 기업 중에 하나는 바로 렐라티비티 스페이스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렐라티비티 스페이스라는 이 기업은 우주 로켓을 3D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고 하네요. 3D 프린트로 우주 로켓의 한 95% 정도를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 3D 프린터로 이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부품의 수가 100분의 1로 줄어버린다고 하네요. 굉장히 간결하고 그리고 굉장히 싸게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이 처음으로 이 우주선을 이제 쏘아 올리려고 했는데, 지난 8일인가 이렇게 쏘아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실패를 했다고 하네요. 쏘아 올리지 못하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또 쏘아 올리려고 했지만, 그런데 로켓의 압력 문제 때문에 이게 또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우주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은 진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얼마 전에 이 일본에서도 이 로켓을 하나 쏘아 올렸거든요. 우주로 로켓 하나를 쏘아 올렸는데,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는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에다가 인공위성 같은 거 쏘아 올리고, 그리고 그 발사체는 다시 지구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지구로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사용하고, 이것은 진짜 혁명이죠, 혁명.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러면서 제가 어제 넷플릭스에서 하는 더 글로리라고 아시나요? 한국 드라마 이 더 글로리를 봤거든요. 엊그저께 이렇게 나왔었을 때부터 계속 봐가지고 어제도 한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좀 늦게 해드리는데, 어쨌든 이 더 글로리가 이 넷플릭스 글로벌 시장에서 3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의 이 K 드라마가 진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이후로 진짜 한국의 문화가 더욱더 많이 잘 퍼지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서는 이런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번역 있지 않습니까? 자막의 번역이 각 나라별로 나오고, 그리고 더빙도 지금 엄청나게 해대거든요. 굉장히 인기를 끌 것 같다라는 그런 드라마들은 더빙도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재밌는 이런 드라마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드라마들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멕시코에서는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클럽이라고 합니다. 술집. 이 술집 안에서, 이 클럽 안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8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는 아마도 이 카르텔의 카르텔 세력 다툼인 것 같다. 카르텔들끼리 이렇게 총싸움을 하다가 8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7명이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Do Not Travel Warning으로 멕시코로 여행을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멕시코는 웬만하면은 여행 안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멕시코 시티는 어느 정도 조금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들에서는 이 멕시코 카르텔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인들 4명이서 차를 타고 이 밴을 끌고 가다가 총기 난사를 받아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지금 여행을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일본에 있는 어느 한 온천이라고 합니다. 이 온천이 이 온천물을 1년에 한 번밖에 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한국 뉴스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본으로 굉장히 많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여행하면은 또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온천이 1년에 한 번만 물을 갈게 되면서 이 온천 안에 있는 물에 굉장히 많은 이런 뭐 박테리아 같은 거 굉장히 더러운 균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엄청나게 공론화가 되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 온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온천의 이 사장이 나와가지고 아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온천장, 이 온천 사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모두 책임을 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이렇게 또 자살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400여 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5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560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들의 총 수는 114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뉴스는 올라오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1년하고도 17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이란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란이 이 러시아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투기 수호기라고 하나 이 수호기 35를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가 둘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콜드워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미국의 주식시장이 아마도 블랙먼데이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내일 뉴스 보기가 좀 겁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도 제 미국 뉴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